안녕하세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초등 영어 협력 글쓰기에 관한 실행 연구에 대해 발표할 오지윤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2019년에 연구하고 2020년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본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현재 초등학습자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기술 도구와 유년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이들은 SNS로 소통하고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데 능숙한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공통의 과업을 해결하고 상호소통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크놀로지 기반 활동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후로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정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느끼실 텐데 쓰기 교육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쓰기 수업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고요.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이나 실제적인 상황에 맞는 의미 있는 글쓰기 수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도 글쓰기 수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스마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및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협력 글쓰기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업은 영어 쓰기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의 쓰기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초등 영어 협력 글쓰기 지도 모델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협력 글쓰기 수업이 학습자의 영어 쓰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기반 협력 글쓰기입니다. 협력 글쓰기란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모여 함께 글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공유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 과정에서 의미 협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이에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정통적인 글쓰기 방식에서는 협력 글쓰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고를 쓴 후 서로 돌려 읽으면서 피드백을 주고 고쳐 쓰는 과정에서 주로 협력적인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글쓰기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동시에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정하고 편집하여 하나의 글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온라인 도구인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문서 외에도 엑셀과 비슷한 스프레드 그리고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위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편집하고 고쳐쓰기 할 수 있는 유용한 온라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서로 피드백 주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드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인지적 피드백과 정서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인지적 피드백의 경우 과업의 내용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주장을 요약, 문제를 규명, 해결책을 제시하고 견해를 밝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정서적 피드백은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얼굴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칭찬이나 비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영어 쓰기 분야에서도 온라인 협력 쓰기 기반 그러한 수업 고안과 적용 같은 연구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력적 글쓰기 효과의 연구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협력 글쓰기를 국어과 과학과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려고 하나 아직 국내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협력 글쓰기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특히 초등학생 대상은 더욱 적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나타납니다. 또한 과정 중심 쓰기에서 쓰기 전중 후 모든 과정에서 패들렛, 구글 문서, 클래스팅을 비롯한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협력 글쓰기 수업을 하고 학생들끼리 공유하겠다는 점이 또 다릅니다. 쓰기 수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한 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학생들은 쓰기 실력에 대해서 자신의 자기평가 결과도 낮았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영어 쓰기를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이유는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국어로는 쉽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썼던 이제 사전 글쓰기 결과물입니다. 영어로 쓰는 것조차 예시문이 있었는데도 잘 쓰지 못했고 문장을 만든다거나 올바른 단어를 쓰는데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사용 현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주로 게임이나 음악 등 오락적인 목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적이 많았고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타자 연습 등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절차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2018년에 파일럿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2019년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서 작성에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및 온라인 협업 도구의 기능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능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도구 사용 능력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는 실행 연구이기 때문에 총 3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원마다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의 4단계로 2개 단원이 한 주기가 되었습니다. 각 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글쓰기 수업 및 과업 계획입니다. 1, 4단원, 5, 6단원, 그 다음에 7, 8단원을 묶어서 한 주기를 설정하였고 홍보물 수수께끼, 메뉴판, 계획표, 기획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르별로 과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수업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침,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활용이 가능했고요.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온라인 도구로 내용 공유가 가능해서 서로 피드백해주고 하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로 나눠서 양적, 질적, 평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학생과의 인터뷰 외에도 교사의 수업 일지, 수업 소감문을 바탕으로 이제 지적인 분석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채팅이나 피드백 등을 수집하여 학생들이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과정별로 어떠한 협력 방식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협업이 나타나는지 분업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고 회차별 협력 방식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기 때는 짝 구성 방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1단원에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소개하는 과업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단원에서 이제 사전 자기
쓰기 결과물이 쓰기 실력 자체가 낮은 학생들도 있지만 쓰기 실력은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영어 글쓰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글을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단어와 표현을 영어로 나타내는 것이 어려워서 영어 글쓰기가 싫다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을 허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입니다. 앞서 지면에서는 정말 겨우겨우 써냈던 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 도구로 그리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글을 쓰니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협업보다는 부더비의 과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협력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 처음이라 각자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직 익숙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하고 글을 정선하는 과정에서 함께 쓰니까 영어 글쓰기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더 좋은 내용이 나왔다고 응답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계속 영어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사전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고 더욱 표현력도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또 학생들의 결과물이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 외에도 다음 주기에 반영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1주기 때는 첫 단원의 글은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짝을 맺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원하는 짝과 글을 써봤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타가 빠르지 않아 글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 혹은 자신의 팀도 아닌데 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자신의 글들을 수정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충분히 영어 타자를 익히고 복사, 붙여넣기, 실행 취소 등의 단축키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 후 4단원에서 다시 협력 글쓰기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 권한을 수정하여 같은 팀원 외에는 댓글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주기의 다음 단원인 4단원에서는 원하는 사람과 짝을 이뤄서 글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글을 쓴 4단원의 결과물입니다. 4단원은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단원인데요. 그런데 왼쪽의 글은 학생들이 마음도 맞으면서도 쓰기 수준도 모두가 높은 학생들이 만난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짝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쓰기 수준이 하인 학생들끼리 만난 경우에는 굉장히 글을 쓰는 과정의 진척사항이 느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내용이 조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류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문, 교과서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의 글 혹은 사전을 참고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글을 고치게 하였는데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 외에도 오류를 수정하는 피드백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이런 온라인 도구의 장점, 공간,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서로서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학생들은 아까보다 더 나은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기를 통해서도 다음 주기에 반영할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2명 말고도 이제 더 많은 친구들과 글을 써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숙한 구글 드라이브 사용 기능 때문에 자신이 쓴 글을 같은 팀원이 지우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슬라이드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글을 작성하기로 다음 주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주기 때는 참여 인원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4명 혹은 5명의 모둠으로 레스토랑과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나누어 이제 글을 썼는데 인원이 많아지니 분업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동시에 작성하기보다는 각자의 것을 맡고 각자 맡은 음식을 이제 소개하는 식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수정 단계에서 서로의 글을 계속 읽으며 협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둠에서 작성한 글의 결과물입니다.
2주기 때는 참여 인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작품을 공유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나라에 대해서 쓴 글, 그리고 이제 물건의 주인을 묻고 답하는 그런 수수께끼를 서로 1대1로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체 공유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기들의 이제 음식을 클레이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신들의 음식 그리고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식으로 전체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향에 따라 2인 이내 3인 이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소감문을 살펴보니 5명이 되니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인원이 많아서 더 빨리 끝냈다고 긍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 아이디어가 많아져서 좋았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모두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학생이 이제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실수를 알려주어서 그런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좋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글을 다 볼 수 있어서, 왜냐하면 전체 공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을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클레이로 모형 만든 음식의 스티커, 이걸 저는 미슐랭 스티커 주기 활동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 내용을 서로 평가해주니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단원 글쓰기는 2인 혹은 3인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글쓰기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위 수준 학생들은 작성하는 문장의 수가 다른 수준의 같은 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서 협력을 통한 정서적 요인과 사전,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도움이 그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이 서로 그전에는 글쓰기에 흥미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같이 협력해서 글을 쓰니 이제 더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데 또 그 친구가 도움을 주니까 혹은 사전을 찾으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요인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간 평가 결과 아직 학생들은 지명 글쓰기에 대해서는 오류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기 때는 정확성과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 준 결과를 살펴보면 그런 오류 수정이라든가 내용적인 피드백보다는 뭐 재밌어요, 좋아요, 사진 멋져요, 이런 식의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했는데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 관련성, 정확성, 유창성, 그 다음에 조직성, 그 다음에 기술적 세부 상황, 창의성에 대해서 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책으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며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이제 최고의 여름방학에 대해서 상상하여 쓴 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피드백 체크리스트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도 3주기 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피드백 자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언어 관련 피드백도 더 많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반응 결과입니다. 솔직히 이제 사전 같은 것들을 찾고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알게 된 단어나 문장을 공책에 정리해봐서 더 기억에 남는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장난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기분이 별로였던 적도 있었는데 도움이 되는 댓글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결과물과 댓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협력 글쓰기가 영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서로 이제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검색하고, 번역기 활용, 그 다음에 상호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 완성도와 내용 적절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고쳐쓰기, 온라인을 통해서 얻은 풍부한 정보가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언어 표현 습득 및 활용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들은 하위 수준 학생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한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사전 사후 결과가 이제 바뀐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 완성도와 내용 적절성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들의 특히 이제 상, 중하 수준별로 학생들 결과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자유 글쓰기 세부 항목별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한 결과 이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위 수준 학생들은 평소에는 영어 쓰기를 싫어하고 아예 하지 않았지만 협력해서 글을 쓰니 부담도 덜하고 사전으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 요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글 주제 자체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계속 글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사진이나 소위 말하는 움직이는 사진들을 글 속에 넣을 수가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재밌었고 결국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업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담감이 감소하고 자신감이 상승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협력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도가 향상되었는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글쓰기에 몰입할 수 있었고 역동성과 다양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전에는 지면에 글을 쓸 때는 단순히 자기가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사진, 다양한 그런 GIF 파일을 넣으면서 그 자체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도, 자신감, 불안감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러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협력 글쓰기 결과 쓰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5학년 학생들은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영어 시간에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통제적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시문을 보고 따라 쓰는 정도. 이를 온라인 도구의 힘을 받아 그리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비평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1개 반만을 대상으로 한 실행 연구라는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5, 6학년 군내에 적용한 장기적인 양적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대 이후 다양한 협업 도구, 다양한 테크놀로지 도구가 이용되고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온라인 도구가 더욱 영어 쓰기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신석초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울교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질문, 코멘트, 기타 연락사항이 있다면 이제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